브런치. 네, 자 이번엔 손희정의 문화비평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깊게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희정 문화평론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레벤 느망이네요. 제목이.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오드리 디완 감독의 작품이고요. 2021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봉준호 감독이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심사위원들이 이 영화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극찬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영화는 1963년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는 임신 중절이 불법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시대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주인공인 안은 대학에서 문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문학도인데요. 우수장학생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안도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안의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아이를 그냥 낳으면 공부는 끝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안의 꿈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은 임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집에만 있게 만드는 여자만의 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네네. 이게 이제 안의 인생에 너무 큰 문제로 닥쳐온 거죠. 그래서 안은 임신을 중단하고 싶은데 사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함께 다 같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요. 이 문제를 다 회피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영화는 이제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의 동명의 자전적 에세이인 사건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영화 제목인 레벤 느망이 이 사건이라는 의미이고요. 이때 사건은 대체로 예상치 못했던 임신과 낙태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이제 사건이라는 책과 영화를 보시면 임신과 출산을 여성만의 문제로 떠넘기는 어떤 차별적인 구조 안에서 개인적으로 겪었었던 부조리한 일들을 기어코 써내고 그걸 또 이제 스크린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이 작업 자체가 일종의 사건이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63년 프랑스 배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옛날 일이기만 할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지금 이게 굉장히 하는데. 흥미로운 게 아니 에르노가 63년에 겪었던 일을 19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로 쓰고 그걸 또 영화로 옮기는데 20년이 걸린 거죠. 이렇게 오래 걸렸군요. 네, 그래서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니스에서도 대상을 주는 이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낙태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뒤에서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63년이면 뭐 임신 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정말 입 밖에도 못 꺼내게 하거든요. 정말 잡아다 가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범죄였군요. 네, 그래서 낙태가 범죄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보면요, 여자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문화가 있는 거죠. 63년. 그래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죄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단속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임신 중지도 안 되는 일, 이게 다 문화적으로 얽혀 있는 어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데요. 아니 영화 속에서 2명의 의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명 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나는 너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속을 하고 막 엄포를 놓고 심지어 어떤 의사 한 명은 이제 막 아니 그래도 도와달라고 막 이러니까 월경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주사약을 하나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낙태 유도제라고 생각하고 주사를 맞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영양제였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자에게 무슨 약을 투여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임신한 여자는 그렇게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어떤 야만의 시대였다는 거를 영화가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숙하지 않은 여자라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너무 다행이기도 한데요. 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75년에 낙태죄를 폐지를 했고요. 상당히 오래전이네요. 네, 그게 예. 이제 1970년대 당시 시민들이 뜨겁게 낙태죄에 저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네. 네, 뭐 예컨대 뭐 343명의 여성들이 나는 낙태했다. 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 937명의 남성들이 나도 공범이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요. 네.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임신 중절과 피임 자유를 위한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받아 안을 수 있게 되는데요. 1975년 당시 이제 보건부 장관이었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시몬 베유가 장관이 돼서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는 베유법을 제정을 하면서 낙태죄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법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국민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관련 법률들을 이제 개정하고 보완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서 2019년인가요? 그죠? 네, 그때 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고 이제 작년에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 같은 경우는 비범죄화된 거고, 약간 처벌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프랑스처럼 합법화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선택권 등을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일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절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사후 피임약 구매를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포괄적인 성교육을 강화해서 국민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신 중절을 줄이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피임이나 성적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안에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부자는 낙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은 죽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신 중지에 접근할 수 있고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급차도 있고 지역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격차들을 줄여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이 영화의 시선은 그렇다면 임신 또 이를 중지하는 일,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임신 중지가 오롯이 여성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1960년대 프랑스 상황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단순히 여성의 선택권이나 뭐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시키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여성의 삶 안에서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뭐 베니스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 주목받은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이 현재적이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를 다루는 그 형식 자체, 영화적인 형식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영화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한 100분 정도인데요. 이 100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안의 의식과 무관한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장면이 모든 게 안이 듣는 것, 안이 보는 것, 안이 느끼는 것만을 재현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거네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계속 안을 쫓아다니면서 안의 그 몇 주간의 시간을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언어 중에 논 디제틱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영화 음악 사운드 트랙처럼 주인공한테는 들리지 않고 관객들한테만 들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소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안의 시선으로. 네. 그래서 안의 마음을 완전히 느끼게 하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영화의 화면비가 1.37대 1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극장에 가서 보는 건 1.85대 1이거나 2.35대 1이어서 가로가 되게 넓고 그렇죠. 세로가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 가로비를 좁게 줄이면서
딱 그 안이 갇혀 있는 그 시간 안에 관객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겠어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심리적 압박감과 그 1960년대 프랑스의 답답한 어떤 공기라고 하는 걸 좁은 화면비 안에서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정말 몰입이 되겠어요. 안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안이 느끼는 그 신체적인 상황까지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함께 느끼게 되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작품이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신 중절이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타인의 경험을 해보는,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그런 영화적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좀 약간 안이 위험해진다면서요. 네, 결국 이제 안이 불법으로 임신 중절 시술을 받게 되고요.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의 안전, 건강권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황들이 좀 진행되게 되는데 영화 보시면서 무슨 일을 겪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아까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63년의 얘기를 99년에야 이 작가가 냈다는 걸 봐도 아무리 프랑스가 지금 나은 현실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결정이었는지를 또 반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멀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막 임신 중절을 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문화적인 상황들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고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을 한 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드 메르미오의 나의 임신 중지 이야기라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이제 그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더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만화가인 오드 메르미오가 자신의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임신 중지를 결정한 뒤에 시술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1986년생이고 사실 임신 중지를 원하면 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사실 여전히 임신 중지에 대한 낙인은 굉장히 세게 찍혀 있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오롯이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걸 자꾸 여성들의 만의 문제로 지금 국한을 시켜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이제 공적인 장에 내놓고 더 많은 여성들과 나누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추천드리는 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도 여성들의 고통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림과 동시에 이 작가가 그 작업을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크 조프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남성이었고 임신 중지가 불법이었던 시대부터 여성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임신 중지 시술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합법화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편안하게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 과정들을 공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프란 같은 경우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마크 조프란을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고 위안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조프란이 임신 중지 시술을 막 시작을 했을 때 여성들이 너무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이 환자들 더 편안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시술복도 입어보고 그다음에 시술대 위에 올라가도 보고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이제 그 환자가 되어보는 거죠. 좋은 의사 네. 선생님이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옷을 벗었을 때 옆에 바구니가 있어야겠구나. 바구니를 넣는다든지. 예. 아니면 기구가 너무 차갑다면 이분들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기구를 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바꿔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더 네. 좀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네. 아, 뭐 63년 프랑스의 얘기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네. 끝으로 뭐 고민해보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 네, 예. 이제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잠깐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지 벌써 3년이 됐고요. 낙태죄 자체가 폐지된 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제대로 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신 중절은 단절적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이라는 관점, 권리라는 관점에서 좀 다뤄질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때 사실은 저출생의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미래가족부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을 지우고 미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출산과 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2022년 4월 10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4월 10일에 낙태죄 폐지 1주년을 기념해서 서울 보신각에서 공동행동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